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의 김여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리, 음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파동 중에서 종파라고 했고 우리 소리라는 게 공기 중에서 퍼지잖아요. 이 소리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리의 발생과 전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도 함께 할게요. 오늘은 소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우리가 소리 음자를 써서 음파라고 하는 게 소리도 하나의 파동입니다. 그래서 음파라고 부르는데 물체가 진동을 해. 선생님이 북을 친다고. 아니면 뭐 벽을 치든지 이제 북으로 우리 악기로 할게요. 북을 쳤을 때 북이라는 물체가 진동해. 떨리죠. 이 진동은 주변에 또 공기를 진동시키네. 즉 물체의 진동이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켰어요. 그럼 이 공기가 진동해서 우리 귀로 들어오면 우리 귀에 또 고막이라는 애를 진동시켜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에 전달되는 파동을 음파다라고 부르고요. 이 소리의 특징은 파동이 진행하는 진행 방향과 우리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다? 나란하다, 일치한다. 즉 진행과 진동이 같이 되는 게 종파였죠. 그래서 종파의 형태를 띠는 게 소리다. 이게 첫 번째 특징. 다음 두 번째, 소리는 반드시고 굉장히 중요해. 우리 매질이라는 게 뭐였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었죠. 이 매질이 있어야지만 돼요. 즉 진공이라는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옆에 있는 우주복을 입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자 못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로 들을 수 있냐, 영화에도 나오지만 얘는 이제 고체에서는 전달이 된다고요. 소리는 고체나 액체나 기체, 뭔가의 매질이 있으면 진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우주 헬멧을 맞대고 말을 하면 그때는 소리가 들려. 왜? 헬멧은 고체죠. 헬멧을 통해서 진동이 일어나서 그 반대쪽 우주인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진공에서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고체나 액체나 기체,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게 바로 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소리의 발생,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물체가 진동하거나 또는 공기를 직접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시킨다. 즉 목소리는 성대가 진동에 떨리고요. 북소리, 우리 북이라는 이 가죽으로 된 막이 진동하죠. 그 다음 기타, 줄, 우리 현이라고 하지. 줄의 진동에 의해서 그 소리라는 애가 발생되고 소리굽새는 소리굽새 자체의 진동. 뭔가 물체가 진동하거나 물체가 아니라면 공기가 반드시 진동해야지만 소리가 발생을 해요. 다음 우리 소리와 용수철 파동. 역시 용수철을 통해서 소리라는 종파를 만들어 보자고요. 용수철 파동으로 우리 종파를 만들면 용수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앞뒤로 이렇게 흔든다고 그랬죠. 앞뒤로 흔들어 보면 듬성듬성한 부분, 그 부분을 일컬어서 우리가 소한 곳, 빽빽한 부분, 밀한 곳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우리 소밀파다라고 표현을 했죠. 소리도 공기가 듬성듬성한 부분과 공기가 빽빽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보세요. 여기 위에 공기가 빽빽한 부분이 보이죠. 이곳이 밀한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금 듬성듬성한 곳, 또 빽빽한 곳. 이것을 용수철 파동으로 그대로 옮기면 바로 용수철의 빽빽한 곳, 소한 곳, 빽빽한 곳, 소한 곳. 이게 반복되는 소밀파 형태를 띠겠고 이때 밀에서 다음 밀까지 이게 1회라고 볼 수 있겠죠. 1회 이동한 거리, 파장 또는 소에서 다음 소까지 역시 1회 거리죠. 요 진행한 거리를 파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요 소리는 종파 형태고요. 이걸 용수철 파동으로 만들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소한 곳, 밀한 곳이 반복적으로 나타내게 표현해주면 된다. 다음 소리가 전달되는, 전파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할게요. 우리 소리의 전달은 물체가 떨렸다 했어요. 물체의 그 진동이 주변의 매질을 진동시켜. 예를 들어 주변의 매질이 공기라면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야. 즉 내가 소리굽새를 이렇게 쳐서 떨리게 만들었어. 그럼 이 소리굽새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킨다는 거지. 그럼 이때 소리는 매질이 없으면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 파동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뭐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 기체. 우리 기체 하면은 공기를 떠올릴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된다. 우리 보통 고체에서는 땅도
울려요. 땅에 귀 대면 소리 잘 들린다고. 액체. 우리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하다 보면 이 밖에서 나는 음악 소리라든지 이런 게 들려요. 우리 액체에서도 진동되고 공기 중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음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에서도 잘 전달된다. 그럼 기체에서 북소리는 공기가 앞뒤로 진동한다고 그랬죠? 왜? 공기는 종파니까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하는 거고 여기 액체에서의 진동 나오죠? 우리 수중 발레 선수들이 물속에서 이 율동을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이 물속이라는 어떤 상태 액체에서도 우리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연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 우리 고체에서 여기 실 전화기를 통해서 말을 하면 실을 통해 멀리서도 소리가 잘 전달된다. 이것도 나오지만 우리 미국 영화, 뭐 드라마 예전 거 이제 뭐 옛날에 했던 이런 것들 뭐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인디언들이 이 침입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어떻게 먼저 듣냐면요. 공기 중에서도 말발굽 소리가 나고 땅에서도 소리가 울리죠. 그런데 공기 중에서는 빨리 안 들려요. 땅이 조금 전달 속도가 빠르거든,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이렇게 대고 이 소리를 듣는다고요. 말 발굽 소리를 듣고 침입자가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체에서도 소리가 전달되는구나.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리의 속력에 대해서 함께 하는데 우리 소리의 특징이야. 요거는 조금 선생님 아까도 예시를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조금 쉬워요. 자, 소리는 진동수나 진폭에 관계없이 같은 상태 매질에서는 같은 속력으로 전달된다. 즉 같은 고체나 같은 액체나 같은 기체에서는 같은 속력이다. 그러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매질의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변한다. 그럼 흔히들 학생들은 기체 중에서 기체상에서의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고체일 때 소리의 속력이 가장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 고체는 입자, 우리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빽빽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이웃한 분자, 입자의 거리가 가까워요. 전달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반면에 액체 같은 경우는 약간 입자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죠. 불규칙하게 배열되다 보니까 속력이 조금 더 걸려요, 시간이. 반면에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죠.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는데 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즉, 상태에 따라서는 이 입자들이 얼마나 가깝게 모여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인디언들이 침입자들이 이렇게 침입한 말 발굽 소리 어떻게 듣는다고 그랬어요? 공기 중에서는 안 나지만 기체 상태에선 우리 땅에선 울린다고 했죠. 즉, 고체인 땅이 더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다음은 공기 중이에요. 공기는 기체죠. 이 같은 기체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누가 결정하냐? 온도가 결정합니다. 즉, 온도가 높냐 낮은지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달라진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어요. 소리의 굴절 현상 중에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때 낮에 지면이 되어지면 지면 위의 공기 자체는 온도가 높고 상공의 온도가 낮아. 그럼 온도가 낮은 쪽으로 꺾였죠. 즉, 같은 공기 중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요. 우리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활발하게 전달한다고, 빠르게. 같은 공기 안에서만. 근데 상태에 따라서는 입자 사이의 거리를 고려해야 되고 고체가 빠르고 같은 공기라는 기체 안에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소리의 이제 전달 과정을 보시면 우리 소리가 우리 귀까지 들리는 과정이죠. 일단 여기서 우리 소금과 작은 이렇게 북을 우리 쳐서 진동을 시키고 있죠. 우리 타악기의 진동. 물체의 진동이 누구를 진동시킨다? 우리 소리라는 것을 진동시키는데 여기서 공기의 진동. 그럼 보시면 공기가 촘촘하고 듬성듬성하고 촘촘하고 듬성듬성하고 여기서는 공기의 압력이 작다라고 표현하죠. 이곳이 소한 곳이고요. 다음 공기의 압력이 크다. 밀. 그 다음 소, 밀. 이런 종파의 형태로 즉 파동의 진행하는 방향과 공기라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형태로 전달이 돼서 우리 사람의 귀에 어디로 오는 거야? 우리 귀 속에 얇은 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리를 최초로 진동시키는 이 막을 일컬어서 고막이다 그러죠. 이 고막으로 와서 우리 고막 자체를 떨리게 만들어. 이 고막의 진동은 그 다음 우리 귀 속뼈라든지 아니면 달팽이관을 통해서 우리 귀 속에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거든요.
이거 소리를 감각해서 이것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시키는 거. 그래서 뇌에서 어떤 소리인지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물체의 소리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우리 소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함께 알아봤다면 우리 소리는 세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목소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아니면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또 아니면 우리 눈을 감고 있어도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알 수 있는 건 사람마다 음색, 고유한 색깔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요, 우리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 그 부분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한 오늘 소리 내용 어렵지 않죠? 이거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뵐게요.